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의료 관리 체계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따라 재택 치료자가 급증하면서 재택 치료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풍토병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발표한 가운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호흡기내과 전문의 천은미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최대 35만 명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 당국은 방역 패스 폐지에 이어서 거리 두기도 완화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코로나19 상황 자세하게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밀려드는 코로나 확진자 또 의심 증상자들 상대하려면 정말 너무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의료 현장에 계셨으니까요. 벌써 한 3년째잖아요. 네. 진짜 피부로 느끼기 어떠세요? 그 병원에 있으면서 느끼는 그 힘든 거 그게 최근이 가장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힘든 것이 아니고 예. 병동에 있는 환자들이 어떤 간병인, 보호자, 의료진을 통해서 2차 감염이 되는 것은 최근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감염을 통해서 제때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 중증이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이 지금 가장 어려운 문제고 예. 그 상황은 의료 현장뿐 아니라 아마 우리나라 전체 모든 분에게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위중증과 사망자, 치명률은 좀 낮지 않느냐. 충분히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공포심을 갖지 말라. 이런 분위기가 정부 내에서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의료 현장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느낌으로 저는 좀 들리거든요. 오미크론은 델타의 치사율의 10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증도는 약합니다. 그 이유가 델타와 달리 오미크론은 상기도에서 바이러스가 주로 복제를 하기 때문에 네. 폐를 침범하지 않고 폐렴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이 확진이 되더라도 아주 극히 일부만 중증으로 가는 거죠. 예. 그렇지만 그 제가 말씀드린 환자들은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병원에 계신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 빠르게 치료가 들어가야지만 지금 확진자 수는 뭐 20만 명 이상이 되는데 사망자가 계속 100명을 넘으니까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돼요. 예. 물론 하지만 그 비율로 보면 굉장히 적습니다. 20만 명 나오는 거에 비해서는. 예, 그렇죠. 그렇지만 그분들 자체도 우리가 치료제를 적절히 빨리 투여만 한다면 충분히 사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남아공 같은 경우는 전 인구의 73%가 항체를 가진 순간 이게 감소를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정도로 전체 80%가 항체를 가지면 감소세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생각한다면 중증자 관리를 얼마나 잘하냐가 중요하지 오미크론의 확진자가 많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네. 지금 백신 접종률, 2차 접종 완료율도 80%를 넘어가고 3차까지도 60%를 넘어 엄청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아공처럼 그냥 오미크론에 한 번 걸려서 자연 면역을 획득하지 않고 백신 접종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항체를 갖고 면역력을 갖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남아공은 2차 접종률이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접종률이. 네, 그런데 델타까지 3차 유행을 통해서 많이 감염자가 있었고 그러한 경우는 한 달 만에 유행을 꺾고 내려왔어요. 근데 국내는 감염자가 없고 백신 접종을 통해서 많이 이제 면역은 갖고 있지만 예. 자연 면역이 사실은 더 강한 면이 있어요. 한 번 걸린 사람이 네. 더 강한 면역이다. 가장 최근 연구에서 어떤 결과가 있냐면 우리가 RNA 백신을 2차 접종을 한 경우에는 한 달 동안 한 65% 오미크론 예방이 있는데 6개월이 지나니까 8.8% 예방률이 나오고요. 아데노바이러스 기반은 6개월이 지나니까 예방을 못합니다. 뚝 떨어지는군요. 네, 부스터를 맞더라도 3개월이 지나면 40에 60%로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미크론의 예방은 우리가 백신으로 안 된다. 단지 중증도 예방인데 중증도는 60세 미만은 사실은 거의 차이가 없으세요. 백신을 맞건 안 맞건. 그러니까 고령층에 대해서만 중증 예방을 갖고 있다면 저는 1회 접종, 2회 접종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3월 초에 끝날 것이냐, 3월 중순에 이제 30만 명 정점을 찍을 것이냐. 교수님께서는 이 정점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지금 갖고 계세요? 남아공이나 영국,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은요. 유행이 되면서 한 달 만에 꺾고 내려왔어요. 네. 엄청 빨리 꺾었어요. 그거는 이제 아까 말한 감염자가 20, 30% 있었기 때문인데
국내는 없다 보니까 1월 20일 정도부터 유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정점이 되는 시기가 지금 거의 6주에서 8주가 걸려요. 거기에서 일정 부분 감염이 돼야 됩니다. 지금 제가 30% 정도 기존 감염자가 나와야 돼요, 보고에. 예. 그러면 그 중에서도 7, 80%라는 건 무증상이나 경증 감염자가 두세 배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따지면 2, 30만 명이 매일매일 나와도 3달 동안 나오더라도 9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전 인구의 70, 80%라는 거의 4천만 명이 감염이 돼야 되기 예. 때문에 그 3천만 명 정도는 우리가 모르고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한 3월 중하순 정도면 유행의 정점을 찍고 내려올 것으로 예측합니다. 유행의 정점을 찍고 내려오면 코로나 종식이라고 우리가 불러도 돼요? 종식이라기보다는 일상 회복에 저는 갈 수 있다. 특히나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시점에는 예. 야외 마스크는 벗을 수 있을 것이고요. 야외에서는. 네. 실내에서도 해외처럼 병원이라든지 요양시설 이런 고위험 시설을 제외하고는 예. 어떤 환경에 따라서는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이렇게 잘 잡히지가 않는, 그러니까 이제 네. 검체가 채출이 어려운 그런 스텔스 오미크론도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는데 이런 새로운 변이 가능성 그리고 그로 인해서 초래되는 끝나지 않는 이 팬데믹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스텔스 오미크론은 그 기존의 오미크론보다 예. 한 30% 정도 전파력이 높지만 중증도는 차이가 없습니다. 덴마크에서 가족 내 감염을 봤더니 오미크론은 29%, 스텔스 오미크론은 39% 정도 예. 감염력이 있어요. 다만 우리가 지금 처음에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시작을 했을 때는 백신도 없었고 치료제도 없었어요. 지금 남아공을 보시면 백신 접종이 적었지만 이미 감염이 되면서 면역을 다 얻었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기존 감염은 적지만 백신 접종을 통해 중증 예방을 하고 있고 치료제까지 있기 때문에 오미크론보다 강한 변이가 나오더라도 대부분이 기존 면역을 갖고 있어요. 아. 그러면 우리가 처음 코로나19에서 맞이했던 그런 상황은 전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훨씬 빠르게 더 효과적인 치료제랑 또 기존 백신들의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네, 아. 피할 수 없으면 맞으면서 우리가 면역을 갖는다. 특히 한번 감염된 분이 백신을 맞는 경우는 슈퍼 면역이 생기기 때문에요. 예. 웬만한 바이러스 변이에는 저는 대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택 치료자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정부로부터 방치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이 방치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재택 치료가 아니고 재택 자가 요양이죠, 지금. 자가 요양. 네네. 예. 그냥 감기처럼 지나가면 집에 있는 것이지만 내가 증상이 있고 악화가 되면 외래 진료를 가서 약을 받는다든지 증상이 나빠지면 의료진이 병원 입원을 권유를 하는 그런 예.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시스템이 바뀌어 있질 않아요. 네, 그래서 정부가 지금으로서는 특히 걱정되는 게 1세 미만의 영유아 네. 그리고 임산부들이거든요. 예.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더 본인이 다니던 그런 소아과라든지 산부인과 진료를 볼 수 있게 시스템을 바꿔 주시게 되면 특별히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팩스로비드 처방이 굉장히 좀 저조한 이유가 예. 이게 동반약물에 의한 그런 상호작용 때문에 의료진이 자신이 보지 않던 환자를 맡게 되면 병력을 잘 몰라요. 처방해주기 어렵군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보던 환자면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이 환자한테 이 약물을 끊으시고 내일부터 복용하세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냥 본인이 보던 의료진한테 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재택 치료자분들 가운데 중증이나 위중증으로 가거나 아니면 또는 사망으로 가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러니까 영유아들이 지금 탈수가 되면서 경련에 의해서 입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 1세 미만은 면역이 아직 형성이 안 돼서 예. 좀 위험하고 해외에도 보면 입원율이 가장 높지만 대부분 이틀 정도 입원하고 퇴원을 합니다. 예. 그 말은 코로나가 악화된 게 아니고 탈수나 이런 문제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예. 바로 입원을 할 수 있게 평상시 다니는 소아과를 통해서 진료를 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예. 특히 고령층 같은 경우는 재택 치료 중에 격리가 해제되는 순간부터 폐렴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격리 기간이 일주일인데 예. 폐렴이 보통 일주일 이후에 오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이 병원에 오시게 되죠. 근데 예. 그분들 같은 경우도 이 팩스로비드 처방을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평상시 다니던 의원에 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빠르게 가능하면 일반 진료 시스템으로 완전 바꿔야 될 겁니다. 내가 혹시나 감염됐을 때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교수님의 말씀. 그렇죠. 우리가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너무 높아서 의료진들이 지금 대부분 감염이 되고 있지만 중증 환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오미크론이 두려워서 환자를 보지 못하지 않아요. 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저는 매일매일 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동에서 외래에서 저희 뭐 주치의부터 모든 환자들이 저희 동기 다 감염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대부분 중증이 아니세요. 독감이 걸리면 저 걸렸을 때 굉장히 고열에 근육통으로 못 움직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병원에 가서 내가 타미플루 복용하자 이런 마음으로 있으면 절대 불안하지가 않거든요. 오미크론도 마찬가지로 내가 예. 좀 힘든데 네. 진료 보면 내가 처방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면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뭐 그 키트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어떤 약들을 좀 갖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될까요? 네, 평상시 건강한 고령자가 아니시면 예. 기본적으로 체온계는 꼭 가지고 계시고요. 체온계.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해열제, 진통 해열제, 예. 그리고 뭐 약간 가래를 삭는 그런 진해 거담제 정도. 그리고 제일 바이러스에 좋은 건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는 거예요. 물 많이 마시는 네, 거. 물이라든지 성인이면 이온 음료라든지 그리고 좀 목이 많이 아프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 같은 것도 조금 준비를 해주시고 그 정도면 대부분 지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령층이거나 영유아 임산부가 있는 경우는 산소 포화도기를 하나 가지고 계시는 것도 우리가 호흡 곤란을 느끼기 전에 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예. 바로 병원에 연락해서 진료를 보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면역력이 다르고 뭐 다 있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증상에서 차이가 나는 걸까요? 감염이 됐을 때 본인의 개인 면역 상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과로한 상태에서 감염이 되면 심하게 앓으세요. 네, 하지만 건강한 상태에서 우연히 그냥 접촉해서 감염이 되면 가볍게 앓게 지나가고 특히 젊은 층들은 훨씬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 중증도 요인은 연령, 예.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질환, 그리고 본인이 감염됐을 때 면역 상태인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집에서 나오더라도 이제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정부 발표도 있었잖아요. 밀접 접촉자 분류가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제 밀접 접촉자 동거인이라도 격리를 안 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무증상인 경우라도 저는 마스크는 최소한 일주일간 잘 써주시고요. 주기적으로 전 신속항원 검사를 1, 2일 간격으로 최소한 2번은 꼭 권유를 드리고요. 예. 날 양성이 나오면 당연히 격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예. 근데 이렇게 격리 동거자를 이제 격리를 안 하는 이유는 너무 많은 사람이 감염되니까 이 사회 필수 인력들이 활동을 못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동거 가족에 자발적인 그런 격리 권한을 주시는 거고 하지만 우리가 가족 중에 영유아나 고령자 임산부가 있다면 저는 좀 더 조심스럽게 일상생활을 좀 하시고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정기적인 검사는 꼭 부탁드립니다. 좀 뭐랄까요? 제가 이제 너무 이제 또 섣부른 잠입비 전망을 해서는 안 되는데 3년 가까이 끌어왔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정말 이제 어둠의 긴 터널에 이제 한 빛이 보이는 부분응선 건지. 이제 빛이 좀 보이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가 4월 이후에 4월, 5월 정도면 토착화, 엔데믹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을 우리가 감염이 되면 기존의 백신과 더불어서 일정 부분 다 면역을 갖게 됩니다. 3년간의 긴 터널이 이제 끝이 보이는 것이고 새로운 변이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치료제나 백신의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네. 네, 국민들께서도 이제 희망의 터널이 보인다 생각하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코로나 의료 현장에서 늘 함께해 주셨는데 조금만 더 우리 교수님도 버티시면 되겠네요. 네, 저도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 모두의 바람대로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서 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토요포커스는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